노후 대비는 셀프라면서 대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라.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IRP 계좌 절세도 할 수 있다고 하고 노후도 지킬 수 있다고 하니 열심히 돈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중과세라는 둥, 과세 이연 효과가 없어진다는 둥. 30대인 저는 막 국민연금을 열심히 내고 있는데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이런 기사들도 계속 불안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연금 계좌에다 막 돈을 넣고 있었는데 이것도 내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드니까 너무 허망하더라고요. 말도 어려워. 무슨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이래.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 은퇴 후 생활비 때문에 연금저축계좌에 막 돈을 넣고 있던 30대 직장인들이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때문에 날벼락을 맞았다. 즉 얘기하면 연금계좌 안에 ETF라던가 배당 다우존스라던가 나스닥이라던가 S&P 500을 사고 있던 사람들이 내가 여태까지 하고 있었던 노후 대비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확 느끼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해외 ETF에 투자를 하시고 계신 분들에게 좀 날벼락 같은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기존에는 ETF를 사면은 거기서 S&P 500이든 나스닥 100이든 미국 배당 다우존스든 국세청에서 15%를 선환급을 해줬어요. 세금을 내지 않고 있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개편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미국 기업에서 펀드로 15%의 배당금을 줄 때 배당 소득세를 부과를 하는데 이것에 선환급금을 주는 것을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가 받는 것이 배당 소득세를 뗀 나머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세금을 또 떼고 이중과세하고 과세 이연 효과를 막고 이런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처음에 가장 먼저 지금 이 사건이 발단이 되었던 이유가 15%의 세금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이거 자체는 일반 계좌에서도 어차피 배당금을 받으면 15.4%, 미국 직투에서는 15%의 세금을 떼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는 아주 큰 반발은 있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세금을 뗀 것에 대해서 연금저축계좌이다 보니까 연금의 목적으로 그 돈을 찾았을 때 연금소득세를 또 떼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이미 배당소득세를 냈는데 연금소득세를 또 내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중과세가 문제가 되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뉴스가 또 나왔죠. 이중과세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연금소득세에 대해서는 물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만 하고 있는 거죠? 네, 검토를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온 걸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외국 현지 세금을 국세청이 선환급하는 제도가 잘못된 데다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과도한 혜택. 아니, 국민들한테 주는 게 과도한 혜택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이 노후를 스스로 준비한다는데 나라에서 과도한 혜택이라고 하는 건 너무 과도한 표현 아닙니까? 저 워딩은 좀 깜짝 놀랐어요. 과도한 혜택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연금저축 계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는 많은 사람들이 과세 이연이라는 그 키워드에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IS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그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과세 이연 효과를 분명 많이 설명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연금 계좌에서든 ISA 계좌에서든 세금을 떼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떼갈 예정이다. 그러면 일반 계좌랑 연금 계좌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 계좌에서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굳이 연금 계좌를 쓸 필요가 있나? 전 이 생각이 들거든요. 15%는 잠시 잊어주시고요. 연금저축 계좌, ISA 계좌 활용할 때 장점을 제가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세액공제 혜택. 네. 소득에 따라서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그 세액공제를 받음으로써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를 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절세 계좌를 활용을 해서 이제 은퇴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울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이유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저게 뭐예요? 금융소득 네. 종합과세가 뭐예요? 우리가 소득이 없어질 때를 대비를 해서 어떠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특히 이제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 같은 걸로 계속해서 현금 흐름이 발생되는 것, 그러한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배당금을 따박따박 받는 것이 뭐예요? 금융소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자와 배당금에 대한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대상자라는 것이 돼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로활동을 할 때 세금을 내잖아요. 그 세율을 적용할 때 그 금액과 합산을 해서 근로소득과 합산을 해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금저축계좌에서 배당금을 2천만 원 넘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질 않아요. 오. 그래서 내가 뭔가 근로소득자 이제 그런 배당금을 받을 때 근로소득이 있어서 특히 또 그런 근로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그런 혜택으로서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 혜택은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건강보험료 문제도 있어요. 건강보험료도 금융소득이 발생을 해서 특히 이제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상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따로 더 부과가 돼요. 배당금으로 받은 그 소득이 금융소득으로 분류가 되고 이것이 1,0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여기에 뭐 대략적으로 장기요양보험료와 합쳐서 한 8% 정도가 우와. 건강보험료로 또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많이 오르는 거예요? 8%면 엄청 많이 오르는 그렇죠. 거죠? 네. 지금 이제 배당소득세 15%에 이렇게 반응을 하면은 건강보험료가 8%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시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현행 기준으로 해서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이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되지 않고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인상도 되지 않고 그리고 앞에서 이제 세액공제 혜택 그것도 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혜택이 남아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내가 이 절세계좌를 활용할지 말지도 결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과세 이연 효과 15%의 세금을 당장 내지 않아서 내가 투자 금액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혜택이 저에게는 네 번째 중요도였어요. 앞에서의 세 가지 중요도가 더 저에게는 중요한 의미였고 네 번째 의미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네 가지 혜택이 있던 부분은 이 절세 계좌를 활용해야지만이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물론 없어진 것 저도 화가 나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세 계좌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것은 의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15%가 연금계좌에서 부과가 되면서 네. 피해를 보신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번에 피해본 사람들은 누구예요? 당장의 연금을 타서 써야 하는 분들은 이중과세 문제에서 단기간에 자유롭게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 연금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정부에서 어떻게 빨리 문제를 해결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연금으로 이제 당장 수령을 하셔야 되는 분들께서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투자분에 대해서 올해 인출을 한다면 사실상 법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중과세가 어떤 부분에서 이중과세가 되는 건지 그리고 저 인출분에 대한 어떤 부분이 과세가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자, 배당 상품을 통해서 자산을 투자를 한 상태이고 일정 수준의 배당금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연금저축계좌에서는 그 계좌 안에 있는 돈을 연금의 목적으로 수령을 할 때 한도 1,500만 원까지는 3.3%에서 5.5%로 연금소득세를 과세를 하고 받게 돼요. 1,500까지는? 네, 그래서 내가 계획을 나는 배당금을 일만큼 받을 거야 라고 계획을 하신 분들이 1차적으로 지금 이렇게 세제 개편이 되면서 15%의 세금을 떼요. 한 번 뗐죠. 세금을 냈죠. 그런데 그 세금을 뗀 거에 대해서 내가 연금으로 수령을 한다고 하니까 또 떼! 또 떼! 라고 하는 상황이 지금 이중과세의 문제인 건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 문제가 있음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사실상 지금 당장 이것을 연금소득세를 더 낸 거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 법적인 명분을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굉장히 분노를 하실 만한 상황이다. 적정한 법적인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까지 인출하신 분들은 어쨌든 피해를 좀 볼 수 있는 거네요? 그쵸. 이제 뭐 나중에 환급을 뭐 해준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돈을 덜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이 또 피해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작년에 굉장히 유행을 했던 상품 중에 하나가
커버드 콜 그렇죠. 상품이라고 있어요. 그 배당률 엄청 높은 거. 네, 그 배당 수익률이 뭐 10에서 뭐 많게는 15%까지.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배당금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원래는 단기간에 부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배당 소득세를 떼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나는 원래 10%의 배당금을 받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10%에서 또 15% 배당금을 빼고 준다고 하니까 당장 내가 수령하게 되는 그 금액 자체가 적어지게 되는 그런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재투자를 했을 때 효용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 커버드 콜 ETF에 대해서 최근에 의견이 분분한 게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하고 계실 테니까 제가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커버드 콜에 대해서? 네. 코스피 200을 대상으로 한 커버드 콜 상품이 있고 뭐 미국 배당 다우존스이다. 이런 미국 주식을 대상으로 한 커버드 콜 ETF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국내 ETF가 있고 뭐 미국 ETF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볼게요. 커버드 콜 상품이 국내인 경우에는 뭐 배당금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결정이 난 부분이에요. 그런데 미국 ETF에 대해서 배당금이 과세가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어떠한 큰 채널에서 그게 과세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것이 의견이 이제 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커버드 콜에서 배당금을 구성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콜옵션이라는 것을 팔아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재원을 통해서 배당금을 주는 것과 기업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떠한 쪽에서는 이 콜옵션을 팔아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고 어떠한 쪽에서는 된다 이렇게 의견이 달라지는 건데 제가 이것이 의견이 달라서 자산운용사에 직접 문의를 했습니다. 미국 ETF의 그 배당금은 다 과세가 된다. 무조건? 네, 무조건. 다 된다라고 합니다. 커버드 콜은 배당금을 주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콜 옵션이라는 걸로 이득을 얻어서 그 이득에 대한 배당금을 이제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원래 그 회사에 대한 배당금이 나오는 거 이걸 배당으로 주는 건데 어떤 곳에서는 이 콜 옵션에 대한 과세만 한다. 회사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뭐 과세를 안 한다. 아니요. 회사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다 과세를 하는 건데 콜옵션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었는데 자산운용사에 확인해 본 결과 두 가지 다 과세를 한다라고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기에 상당수 많이 발생하는 그 배당금에 대해서도 지금 세제 개편이 되면서 배당금에 대한 배당 소득세가 적용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네,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렇죠. 네, 이거는 제가 월부에서도 자주 소개해드렸던 이건 상품. 저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기도 해서 저도 안타까운데요. 어떻게 보면은 당장의 배당 수익률은 한 3%대이지만 이것을 장기간에 계속 모으다 보면은 배당 성장의 이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노후 대비로 이제 이러한 배당금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상대적으로 지금 세제 개편에 좀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영향이 가장 적은 쪽이 이제 성장형 ETF. 예를 들어서 S&P 500이나 나스닥 100 정도는 배당금을 그렇게까지 많이 준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ETF들이거든요. 물론 주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손실은 상대적인 손실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이런 성장형 ETF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영향도가 매우 작을 수 있다. 쫙 정리해서 한마디로 하자면 이제는 성장형 ETF에 투자를 해서 연금 저축 계좌를 채워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세금만 놓고 보면 그랬죠. 근데 우리의 그 1차적인 목표가 세금을 줄이는 게 1차적인 목표는 아닌 거예요. 내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잘 운영하는 것이 가장 선순위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같이 고려를 해서 절세 효과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런데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또 이제 배당금을 잘 주는 그런 ETF들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안정적으로 운용이 되는 경향이 있고 성장형 ETF는 장기간에는 주가가 잘 성장하긴 하지만 주가의 편차가 다소 이러한 배당 ETF들보다는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세금을 덜 내야 하는 것이 1차의 목적이 되기보다는 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면은 일부 편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우리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전제가 된다면은 미국 직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배당 소득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런 세금을 내는 것은 거의 똑같고
특히 미국 직투를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미국 주식시장 버전이 SCHD. 슈드. 그분들이 배당 소득세 내는 거 모르고서 많이 사고 계신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나름의 목적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1차 목표는 내 투자 목표에 맞는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내가 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서 내가 무엇을 감당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배당주를 계속 사고 있었던 네. 분들이 계시잖아요. 연금계좌 안에서. 그분들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똑같이 계속 배당주 사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같은 배당주만 사는 것은 특히 장기 투자에게는 조금 덜 좋은 환경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성장형 ETF의 그 구성을 하는 것이 그래도 기존의 효과를 똑같이 가져가는 그러한 자산을 증식하는 효과로서 좀 더 적합할 수는 있다. 저는 사실 뭐 광금님처럼 매번 이런 어떤 정책을 찾아보거나 정책에 대해서 빠삭하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정부의 이 과세 이연에 대한 이 얘기를 3년 네. 전 정도에 이제 고려가 됐던 사항이고, 그게 지금 발효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사실 제가 이 배당 소득세를 매긴다, 연금 계좌에서 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뭔가 이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일반 투자자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금융 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굉장히 연금저축 계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해주면서 3년 동안 유예기는 가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고 좀 밉더라고요, 정부가. 저도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을, 이제 변화된 정책을 시행을 할 때 미리 소통을 하고 좀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시장에서 크게 놀라지도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갑자기 그동안에 부과되지 않던 세금이 갑자기 부과된다고 하니까 뒤통수 맞은 기분이 당연히 들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신뢰를 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언제 시행되는지, 그리고 언제 적용될지는 아직 모르는 건가요? 7월, 올해 7월로 나왔어요. 고정이 된 거예요, 아예? 발표된 바로는 올해 7월입니다. 이 제도는 도대체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비밀리에 3년 전쯤. 이야. 네, 비밀리에.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네. 이게 문제예요. 미리 소통할 수 있었다. 그게 문제인 거고요. 김지훈님께서 앞으로 장기 투자 목적으로는 월 100만 원씩 7대3으로 성장주 ETF 사고 IS 계좌에서는 배당주 ETF 사는데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그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성장주 ETF를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상당 부분이 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서인 그 최신 효과가 분명히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 과거의 추세를 보면은 성장주가 더 주가가 많이 올랐던 때도 있고, 최근이 그렇죠. 가치주가 더 많이 올랐던 때도 있고, 그렇죠. 시기마다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7대3 지금 이렇게 딱 박아놓고 하는 것도 조금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네. 좀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의 최근 10년 동안의 비율을 보면은 한 7대3 정도가 그래도 변동성은 낮추면서 성과는 어느 정도 가져가는 그런 포트폴리오였던 수준은 맞습니다. 광금님은 네. 어떻게 이렇게 모든 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거예요? 항상 이것만 들어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수강생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고 항상 소통을 하다 보니까 경험치가 많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제 스스로도 궁금한 것들이 많기도 했고요. 이 공부라는 표현보다도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면 왠지 하기 싫은 걸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절세 계좌를 활용하고 세금을 줄이고 내가 ETF 투자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당연히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공부라는 표현은 좀 저한테는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숨을 쉬듯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금님 워낙에 또 이런 연금 계좌라든가 IS 계좌 말씀드린 왕자라고, 그래서 완전 빠삭하게 잘 알고 계시니까 오늘 Q&A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Q&A 여러 가지 뽑아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알토란 같은 정보는 목요일 저녁 7시에 매주 저희 구해줘 월부 주식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제 진행자로서 여기 나와 있긴 해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나와 있긴 합니다만 저는 항상 공부하고 가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저는 이제 강제적으로 여기 나와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금님과 이 얘기를 나누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그 강제성은 없는 거잖아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이거 안 듣고 그냥 자도 되는 거고 밥 먹어도 되는 거고 놀러 가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1시간 반 정도를 투자하면 정말 좋은 정보들을 방금 광경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공부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저희랑 대화하는 느낌으로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우리 7시에 좀 와봅시다. 아시겠죠? 저랑 같이 광경님이랑 같이 이렇게 재밌게 지내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네, 함께 다음 주에도 하시죠. 하잖아요. 저희 다음 주에 하죠. 네, 다음 주에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7시에도 주식 라이브가 진행이 되니까 뭐 답변도 너무 잘해주고 우리가 저거 다 콘텐츠 준비해가지고 오니까 여러분들은 앉아가지고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 다음 주에도 주식 라이브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안태한 블루의 삶님께서 재밌습니다 라고 해주시고 2021년 주식 투자 입문할 때부터 유튜브 하실 때부터 꾸준히 잘 봤대요. 그때도 항상 진심이 느껴지셔서 잘 되실 줄 알았대요. 그 월브에 이렇게 나오니까 잘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네요. 근데 이 닉네임이 굉장히 낯이 익어요. 안태한 블루의 삶. 네, 제 옛날에 유튜브를 할 때부터 무슨 아마, 뜻인지 궁금하다. 네, 댓글을 남겨주셨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저희 구해줘 월보는 매주 목요일 7시에 찾아오고요. 다음 주에는 저와 또 광금님이 주식 주제 들고 찾아올 거니까 다음 주에도 꼭 찾아와 주시길 빌면서 저랑 광금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다음 주에 봬요. 안녕.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